여러분들과 이제 제일 일렉트릭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I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우선 제일 일렉트릭 종목 한국에 상장된 종목 티커명이 아니라 종목 코드명은 199820 제일 일렉트릭.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코어 기술 해자 경쟁력 있는 거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일렉트릭이죠. 우선은 제가 막 분석하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서 일렉트릭 거기서 좀 맥락 파악한 다음에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우선은 재무부터 제가 한번 좀 살짝 볼게요. 이 회사가 배선기구 분전반 쪽이랬죠. 잘 되고 있죠. 배선반 분전반 쪽. 그리고 재무 쪽은 재무는 매출액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1400, 1900 3년, 네, 2023년에선 1400, 2025년에는 작년에는 1900. 재무는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네, 상승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뭐 나쁘지 않고 약간 약하죠. 근데 재무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야 근데 2025년 12월에 매출은 뭐 올라가진 않았는데 적자 전환됐네. 이건 왜 그래? 2025년 12월 4분기에 적자 전환됐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손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8억 원. 이거 왜 그런지 이거 체크해 주실래요? 왜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도 뭐 큰 문제 없고. 영업활동 현금. 영업활동 현금도 돈 들어오고. 그 뭐 보니까는 뭐 배선기구 분전반 그 다음에 또 뭐냐? 뭐 기타 등등 뭐 배선 차단기 하여튼 전력 쪽인 것 같은데 예, 그쪽이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됐지 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재물에 요 정도 보면 되고 차트는 약간 최근에 매집이 좀 들어왔었죠. 전형적인 매집 들어왔다가 예, 약간 그 플래그 좋네요. 예, 플래그형 패턴 그다음에 빵 하면서 때려서 올라갔고 이건 제가 지금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맥락 파악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당신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핵심 코어 기술 그거 좀 분석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맥락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 약간 분위기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매집하고 나서 날라가네 겠죠.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회사의 그 미래 모멘텀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전기 쪽이 있다 보니까는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AI 수급하고. 근데 그거 혹시 이게 실제적으로 근데 그건 재무 체크해야 되지. 혹시 AI 데이터 센터 전력 말고라도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뭐 외국인 비중 너무 작은데? 그냥 기관계가 최근에 들어온대요. 기관계가 최근 들어오고 개인 털리고 기관계 쪽에서 올린 거죠. 근데 이게 그 소형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량 기업인데 소형주, 우량 기업인데 소형주인데 그 최신 기사 좀 체크해 주실래요? 최근에 이게 주가가 오늘 이게 며칠 올라갔냐면은 예, 4월 29일 날 네, 이게 상한가 때리고 오늘 어제 상한가 때린 거 다음에 오늘 18.99%까지 올라갔다 윗꼬리 주면서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 좀 터졌고. 그래서 이거 저 모멘텀 오늘 최근에 왜 올라갔는지 이거 기사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기사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매집 기간은 꽤 되긴 하다. 예, 매집. 근데 이게 지금 뭐 특별하게 그냥 소형주를 가지고 어떤 이제 세력이 분명하게 보이진 않고 그냥 물량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물량 관점으로 본다면 물량에는 패턴인가요? 패턴.
그냥 매집 패턴을 해서 올린 거네. 근데 얘가 여기부터 움직인 거잖아. 언제부터 움직인 거야? 2024년 8월? 2020년 2024년 8월 6일 정도? 그때부터 매집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날린 게 여기죠. 4월 22일까지 매집이 된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날리기 시작한 거네. 그러면 4월 20일이면 2026년 4월이죠. 야, 그럼 약 2년 동안 있는데? 야, 2년 동안 매집하는데 날렸네. 그러면 2년 동안 매집한다면 날렸는데 모멘텀이 뭘까? 명분이 뭘까? 그 올린 명분 좀 체크해 주실래요? 어떤 명분으로 날렸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차트는 예뻐요. 예, 차트는 예쁘게 예, 움직였으니까 차트는 뭐 괜찮고 지금은 이제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어떤 모멘텀이 강력하게 붙었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 그게 중요한데 그 모멘텀의 강력도 예, 그리고 그러려면 이 회사에 어떤 해자가 있어야 돼. 기술력의 해자. 아, 이 회사만의 어떤 기술력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니면 그게 약하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왜냐면 종목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은 그냥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투자 전략을 가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밸류에이션 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회사의 그뭐 기술력이 뭔가 신규 기술력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없던 기술력을 최근에 만들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평가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직 구간은 크네. 매직 구간은 거의 150%니까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이 회사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모멘텀 이거 요번에 올린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도 더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온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 들어왔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거래량 들어왔을 때는 거래량 붙어서 올라온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다만 네 이번에 올렸던 그 모멘텀이 향후에도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밸류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인지 네 그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집은 됐고 올라갔고 재무 봤죠. 예. 재무는 뭐 나쁘진 않아요. 재무는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매도는 뭐 공매도 같은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저거래서 소형주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봤자 뭐 잔파동 정도일 거고 그래도 공매도량은 줄어들네 한 30만 주에서 33만 주에서 2025년 11월 3일 33만 주에서 2026년 4월 27일에 17만 주로 줄어든 건 있네. 공매도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긴 하겠네, 그쵸? 뉴스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 저거 있구나. 미국의 블룸버그 에너지 블룸버그 에너지가 아니라 블룸 에너지 AI 붐 증명 국내 전력주도 일제히 상승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약간 블룸 에너지 그 실적 발표 있어요? 이거 약간 블룸 에너지 실적 발표 나왔나요? 실적 발표 나온 것 같은데 28일 현지 시간 블룸에너지 올해 1분기 매출이 7억 5,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종목 이렇게 좀 오늘 약간 분위기 탔구나. 그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건 테마성인데. 테마성 말고 이 회사의 그 핵심 코어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블룸 에너지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 테마 타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딱 봐도 물론 이제 매집봉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는 매도세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될 거거든요. 그것이 나왔다. 요거까지 볼까요? 요거까지 좀 제공하고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 하고 따라라. 이게 오타가 이게죠. 블룸 딱 던져줍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프롬프트 작성하면서 좀 이야기했는데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우선은 차트는 우상이니까. 다만 이제 이것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무엇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우리 AI에게 GPT AI에게 물어봅시다. 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얘한테도 물어볼까? 조언을 한번 받아볼까요? 딱 요새 GPT가 꽤 나름대로 네, 성능이 좀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그치. 원래는 예전에는 클로드 위주로 썼는데 한번 물어 합시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사용자님이 잡으신 맥락이 맞습니다. 제 일렉트릭 AI 데이터 센터 직접 장비주라기보다는 전력 테마 아니 이렇게 말이고요. 전력 설비 테마에서 이튼 공급망 그다음에 스마트 브레이커 북미 전력 인프라 기대가 붙은 소형 전력 기기주입니다. 이번 급등의 직접 명분은 회사 단독 이슈보다는 전력 설비 테마입니다. 테마면 4월 29일 일렉트릭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장에서는 LS 일렉트릭의 약 3,200억 원 규모의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블룸 에너지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인에 전력 설비, 전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테마를 동시에 밀어 올린 것으로 정리됩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그 흐름 안에서 전력 설비 테마주로 같이 반응했습니다. 테마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분. 그래서 오늘 움직의 일차 현상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인, 블룸 에너지 실적 호주로 AI 전력 서사 강화, LS 일렉트릭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로 국내 전력 설비주 동반 상승, 제 일렉트릭은 이튼 공급망 스마트 브레이커 기대감으로 테마 안에 편입됐다. 테마 종목이네. 제 일렉트릭의 본업 구조, 국내 배선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배선기구 차단기 분전반 스마트 분전반 건설 주택 스마트 홈 기반의 안정 매출 뭐 재무는 나쁘지 않아요. 북미 수출 이튼양 이튼이라고 있나봐. 잠깐만 여기서 이튼은 뭐야? 이튼이라는 그 회사인가? 이튼이라고 회사 있나 보다. 회사에서 그다음에 기기대 스마트 브레이커 에너지 관련 배전기기 밸류션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배선 기구 회사로만 보면 밸류에이션이 제한적이지만 이튼 공급망, 북미 전력 안정 규격, 스마트 브레이커로 보면 성장주 서사가 생깁니다. 그래? 미국 전기 및 전력 관리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이튼 글로벌 기업이야?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ETN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이거 볼까?
잠깐 봅시다. ETN? ETN. 아, 있구나. 이턴 코퍼레이션인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간다, 그쵸? 꾸준하게 올라가긴 한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력 관리의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코어 기술과 해자, 코어 기술, 제1일렉트릭의 코어는 초고압 변압기나 대형 송전 장비가 아닙니다. 핵심은 저압, 주택, 상업용, 배전 영역에서 전기 안전을 제어하는 전력기기의 제조 역량이다. AFCI는 전기 화재 방지를 위한 차단기이고 CFCI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한 차단기입니다. 미국 주택 건축 전력 안전 규격과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 소비재보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리포터에서는 제1일렉트릭이 이튼의 AFCI용 PCB ASSIY를 독점 공급하며 이튼의 회로 차단기에 탑재된다고 설명합니다. 제1일렉트릭의 해자는 압도적 원천 기술보다는 고객사 인증 품질, 장기 공급 관계형 해자에 가깝습니다. 이튼 장기 거래 1988년부터 거래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리포트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북미 공급망 스마트 브레이커 2.0 기대 향후 성장 모멘텀 유안타증권 리포트는 이튼이 전 세계 약 2만 5천 개 협력 업체 중 일부 우수 협력 업체에 주는 서플라이 우수 공급 업체상을 제1일렉트릭이 여러 차례 수상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이 회사의 기술 회사가 화려한 신기술보다 글로벌 전력기기 고객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질 인증 공급 안정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4분기 적자 전환은 어떻게 봐야 하나? 연간 기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명확합니다. BOM, 자재 명세화 안정화, 원부자재 개선, 대체품 적용, 운반비 등 판관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아닌데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나온 것 같은데?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투자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금액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해 법인세 차감 전 손익과 단기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공시성 기사에 나와 있다. 본업 훼손 여부 아직 본업 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분기 순손실 원인 비상장 주식 손상차손 등 영업의 비용 영향 가능성이 크다. 영업 추세 연간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체크포인트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과 영업현금 흐름이 회복되는지 확인 필요하다. 그러니까 1분기에 좀 실적 발표 곧 있을 거니까 그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4분기 적자는 겁먹을 적자라기보다는 일회성 영업의 비용 성격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한번 체크해 보라는 얘기예요. 1분기 실적 다시 흑자 전환되는지. 뭐 기저 효과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되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되긴 하겠죠. 그 대신 이제 확실하게 흑자 전환으로 나와야 되긴 하겠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튼 스마트 브레이커 제1일렉트릭의 진짜 밸류에이션 포인트는 AI 데이터 센터 테마 자체가 아니라 이튼양 스마트 브레이커입니다. 유안타증권 리포트와 관련 보도에서는 제1일렉트릭이 이튼의 AFCI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이튼의 스마트 브레이커용 PCB
또 독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스마트 브레이커는 당초 2026년 상용화 예정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양산 시점이 앞당겨졌고 젤 일렉트릭은 생산 라인을 이미 구축한 상황에서 연간 약 200억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일렉트릭의 2025년 연간 매출이 약 1960억 원 수준인데 스마트 브레이커는 약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실제로 붙는다면 매출 기준으로 10% 안팎의 신규 성장축이 됩니다. 이건 소형주에서 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모멘텀,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이트는 북미 전력 인프라, 배전, 에너지 관리 쪽에서 강한 회사입니다. 제일렉트릭은 이튼 공급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전력망 투자, 데이터 센터 전력 투자, 주택 전기 안전 규격 강화가 계속되면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 전력 직접 대장주는 아닙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이튼 공급망을 통해 북미 배점 스마트 브레이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부품 주 정도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강도 중간 이상, 단 초강도는 아직 아니다. 즉 그냥 테마만 탄 잡주라고 보기는 아깝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장주처럼 계속 멀티플을 무한 확장할 기업으로 보기에는 아직 직접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냥 전력인 것 같은데. 스마트 브레이커 매출이 2026년 실적에 실제로 얼마나 찍히는가. 그러니까 실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 뭐. 최종 결론. 제일렉트릭은 전력 설비 테마에 올라탄 소형주이긴 하지만 완전히 빈 테마주는 아닙니다. 뭐 이트냥 공급망이 있고 북미 전기 안전 규격 기반 그래서 뭐 스마트 브레이커 2.0 신규 매출 이거 관련된 것이 있고 제일렉트릭은 AI 데이터 센터 직접 수혜주로 하기보다 이튼 공급망을 통해 북미 전력 안전 스마트 브레이커 시장에 연결된 전력기기 소형주다. 이번 급등은 전력 설비 테마가 먼저 밀었고 진짜 지속성은 스마트 브레이커 신규 매출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달려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스마트 브레이커 2.0 신규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스마트 브레이커 2.0이 이튼이라는 그 회사에서 펼치고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제 일렉트릭에서 뭐 이렇게 상품으로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튼양에서 지금 진행하는 스마트 브레이커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사업 프로젝트 거기에 지금 제 일렉트릭이 뭔가 거기에 공급망 역할을 진행하는 거고 제품 판매 역할을 진행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브레이커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과 목적성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하게 된 원인 동기부여 그리고 그 환경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수요 매출이라든지 이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스마트 브레이커에 대한 백그라운드의 공간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제 일렉트릭이 얼마만큼 거기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기간도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 프로젝트의 기간 이야기해 주시고 파이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영향력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왜 추진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계 부분을 공간에서
저거는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봅시다. 제일 일렉트릭 분석 들어가 있으나 차트 보고 맥락 파악했어요. 그래? 차트 보고. 똑똑하네. 핵심 그림 잡혔어요. 이튼 테슬라 라인이 진짜 코어예요. 코어네. 테슬라? 테슬라가 붙었어? 야, 얘 했다. 그림이 다 잡혔습니다. 똑똑하다 얘. 비즈니스 본질 분전반이 아니라 이튼 라인. 여기도 똑같네. 클로드도 이튼 라인이라고 이야기네요. 이튼 쪽에다가 공급하는 여기에 똑같이 나왔네. 그치? AFCI 나오고. 아, 여기 있구나. 얘 이것까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둘째, 이튼은 테슬라 엔비디아 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 이튼이 테슬라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 있다네. 스마트 브레이커 2.0. 야, 얘는 이것까지 다 설명해 준다. 스마트 브레이커 2.0 이튼이 테슬라와 협력해 진행하는 스마트 홈 전력 제어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PCBA를 제일렉트릭에 독점 공급하기로 함. 2025년부터 양산 시작. 2025년부터 양산 시작. 연간 200억 건 이상 신규 매출. 그리고 2025년 7월에는 이튼 엔비디아 고압 직류 AI 데이터 센터 협력 발표. 데이터 센터도 있네. 이게 트럼프 920억 달러 127조 원 민간 투자 발표와 맞물려 7월 한 번 부각되었어. 그래? 그러면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매출처가 있다는 거잖아. 바이어가 있다는 거잖아. 확실한 게 지속적인 거. 그리고 자회사 자베스 코리아 전자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여기 전기차 이것도 뭐 있다네. 완성차 이것도 뭔가 있네. 이 회사는 자체 기술 회사보다는 이튼이라는 거인의 등에 단단히 붙어 있는 구조이다. LS 일렉트릭처럼 변압기 배전반 자체 기술로 빅테크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튼 부품 공급사로서 간접 수혜. 이게 좋은 점이자 한계. 이튼이 잘 되면 무조건 따라가지만 직접적 가격 결정력은 약하다. 그러니까 뭐 회사의 자체 기술보다는 뭐 공급망 기술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기술적인 해저가 크게 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일회성 비용, 스마트 브레이커 2.0 양산 초기 비용, 캐펙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2025년 상반기 양산 시작했다면 4분기에 초기 수율 문제, 라인 안정화 비용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월 20일하고 30일 제 얼굴 여기 되죠. 4월 29일에서 30일 폭등 명분 이거죠. 똑같이. 네, 4월 29일 LS 일렉트릭이 블룸에너지와 계약을 했어. 4월 29일 LS 일렉트릭이 블룸에너지와 3,190억 원 데이터 센터 배전 솔루션 계약 발표했다. 그래? 블룸에너지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 제 일렉트릭은 이튼 엔비디아 HVDC의 라인의 부품사라는 스토리가 이미 7월에 한 번 만들어져 있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테마 불 붙으면 자동으로 소환되는 종목 라인업에 들어가 있다. 근데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회사는 그 뭐 테마라기보다는 물론 테마를 올릴 수가 있긴 있지만 실제적인 매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분출은 회사 자체 호재 공시가 아니라 섹터 테마 기존 스토리 재소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추가 상승 여력 솔직 진단.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네. 이튼 테슬라 스마트 브레이커 2.0 양산 본격화에 따른 신규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퍼 재평가 가능. 2020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스마트 브레이커 이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의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체 기술 해자가 아니라 이튼의 그늘에 있는 구조라 밸류에이션 강도가 LS 일렉트릭급만큼은 안 된다. LX는 자기가 직접 빅테크와 계약하는데 제 일렉트릭은 부품사. 그래서 테마가 식으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해자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영업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장기 보유 종목으로 보기에는 이튼 의존도가 양날의 검이고 단기 테마 트레이닝으로 보기에는 자체 호재가 아니라 섹터 동조라 모멘텀 지속력이 의심된다.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변동성 크지 않은 종목 일정 범위 내 투자 전략 쪽에 더 가까운 종목이라고 봐야 된다. 다만 이튼 엔비디아 HBBDC가 실제 계약 매출로 가시화되는 공시가 회사 발로 나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게 진짜 트리거일 거예요. 지금 분출은 그 트리거의 예고편이지 본편은 그러니까 매집봉이란 얘기지. 매집봉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거야. 네, 공시에서 2025년 4분기 사업보고서 직접 확인해서 요거는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얘 나왔구나. 네, 여하튼간에 아셨겠죠?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린다면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매집봉을 세워놓은 거고 이런 패턴은 통상적으로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좀 여기서 다시 플래그 줄 거예요. 플래그 준 다음에 다시 여기서 차트 만들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이런 패턴을 좀 고려하시면서 그다음에 이 회사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1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1분기 실적이 지금 4분기에 적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적자가 뭐 일회성 적자라고 한다면 기저에 의해서 새롭게 흑자 전환이 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띵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다시금 세력들의 자금 여기에서 뭐 세력 물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걸 고려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자금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에서 저점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지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되면 되겠죠? 예. 야 근데 이 종목 하나 보는데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는데도 30분이 넘어가네. 짧게 하려고 해도. 근데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 네, 그러면 네, 제 일렉트릭 종목 여기까지 볼까요? 요 정도면 약간 분위기 아시겠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되고요.